예,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연일 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2월을 맞이했고요. 오후장에 어떤 변화들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지 종목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터닝포인트에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님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두 분의 케미도 기대가 되는 좋은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오늘 첫 번째는요. 따라. 금리 인하 악재 한국 증시는 이제 선반영이 될 것인가. 금리 인하가 악재인 것보다는 사실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되는 거죠.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이제 늦어지는. 간밤에 이제 FOMC 결과잖아요. 그게 반영이 된 것인가 하는 걸 텐데. 그러게요. 하창환 본부장님. 어제 미국 주가는 나스닥이랑 그것 때문에 꽤 빠졌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은 그 반응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악재로서 FOMC는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제 뭐 반영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저 PBR 관련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뭐 3거래일째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사실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좀 플러스 알파 요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출 데이터가 공개가 됐는데 반도체 쪽이 무려 56%가 급증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턴어라운드 부분이 더 강조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난하게 좀 지나갔기 때문에 FOMC가 무난하게 지나갔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반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의 포커스 자체가 금리 인하에 따른 뭐 미국 기술주들의 이런 조정으로 보시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저 PBR 계속적으로 이제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일본 증시가 잃어버린 30년의 그 고가를 뚫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강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수출 데이터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 긍정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오늘은 조금 투심 자체가 좋네 이런 반응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좀 프로그램 매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일단 또 6,600억 원 들어오고 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현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기관의 매수가 그렇게 크게 안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장 막판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기관 수급에서 금융투자 수급이 또 일부 강력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약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저 PBR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에서 절대적인 넘버가 나오는 숫자들이 굉장히 적죠. 특히나 뭐 코스닥에서 그렇죠. 그런 기업들이 코스피에 많다는 거죠. 코스피가 그렇죠? 훨씬 많죠. 그렇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시더라도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종목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을 보시게 된다면 사실 이제 절대적인 넘버가 나와서 그 시총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에서 좀 기대감들, 산업에 대한 성장 기대감들 그리고 대기업과의 연계 기대감들 이런 다른 이제 펀더멘털 외의 요인들로 올라와 있는 종목군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사실 매력도가 일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을 또 갈리는 요인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뉴스는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금 더 연속성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뒤에서 후순위로 좀 얻어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반영됐기보다는 약간 좀 보류 중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좋은 시각이시네요. 그죠? 오늘 우리 장이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것은 FOMC 충격을 우리만 비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요인들로 좀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이 앞서간 기대감을 좀 반영하고 FOMC.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못 오르고 미국은 올랐는데 미국이 사실은 훅 떨어진다고 해서 우리만 버티고 올라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미국 밀리면 우리도 또 연관을 받게 돼 있잖아요. 우리 그 FOMC하고 시장 반응 좀 체크해 주세요. 시장의 흐름을 잠시 지켜보시면 그간 조정을 받을 때 우리 시장은 가격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의 주된 요인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6조 원 이상 흘러나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프랑스나 독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 또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반등 나오면서 최근 FOMC 이전까지 다시 박스권 상단을 터치하려고 노력하는 흐름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연일 사상 최고가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FOMC 회의에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한 차례 하락이 나왔다라고들 다들 보실 텐데 오히려 뭐 AMD나 그리고 기존에 발표되었던 실적 발표 이슈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해서 하락이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빅테크 하락, 빅테크 실적에 의한 지수 조정이 조금 더 반영이 크지 않았을까? 그럼 FOMC 회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에서는 연내 3회 내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는 CME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연내 6회, 적어도 6회 이상의 연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연준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갭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갭 차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우리 시장은 하필이면 외국인 선물 매도가 6조 원 이상 내려오면서 가격 조정을 받았고요. 글로벌 증시는 그래도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빅테크 실적 영향이 조금 더 있어서 하락 마감을 했지만 우리 시장은 오히려 그간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반등의 채비가 나온 상황이고 특히 코스피 지수는 ADR 75를 하회한 이후에 반등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 PBR 관련된 모멘텀과 이미 FOMC 회의에 대한 선 반영들이 조금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FOMC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일정 부분 또 우리 시장은 그걸 반영을 하고 모색을 한다. 네, 두 분의 시각이 또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투자에는 도움이 됩니다. FOMC가 간밤에 가장 중요한 얘기였었고요. 다음 또 주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1월 반도체 수출이 56.2%나 증가했다. 반도체에 대한 얘기인데 반도체주 오늘이 저가 매수에 좋은 기회인가? 뭐 어떤 분이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면 이제 사진 찍자고 이렇게 뭐 단체 사진 찍잖아요. 이러면서 자, 오늘이 우리 가장 젊은 날이야 이러면서 사진 찍자 그러는데 반도체는 오늘이 싼 날인지 저가 매수 할 수 있는 날인지 허반석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공개 방송을 줄곧 보셨던 분들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제가 어디서 사야 될까요? 라는 이야기를 주봉 기준으로는 200주선 아래에서 안내를 드렸고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연봉으로 봤을 때는 5년선이 있습니다. 5년선이 있는데 5년선 아래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의 100%는 없지만 그만한 인내심을 가지고서 시장을 대응할 때 5년 이동평균선 아래에서는 매수를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럼 그 가격대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얼마대였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주선 아래면 93,000원, 95,000원 아래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계좌를 열어놓고서 93,000원 아래에서 200주선 아래에서 사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대로 매수 평단을 보여드리면서 확인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샀다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SK 하이닉스가 가장 쌀 때냐, 가장 젊을 때냐 이런 느낌보다는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 추세 하단에서 매수,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볼 수는 있지만 지금부터 매수를 하신다라는 관점에서는 반도체는 업황을 타고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1년만 잠깐 반등하고 나머지가 또 2, 3년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2, 3년 하락하고 나서 또 다시 2, 3년 상승하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1년을 하락하고 2, 3년 상승하는 연봉의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난해 이제 양봉을 그렸습니다. 그럼 올해도 양봉의 가능성이 패턴상으로는 더 높다. 그리고 반도체는 가장 최악의 실적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번에도 적중을 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지금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싸고 젊을 때가 맞다라는 판단이지만 길게 볼 때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좋은 가격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를 기다리거나 분할 매수하거나. 그렇습니다. 추세선을 일봉상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코스피 시장 쪽으로의 수급 쏠림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미 AI나 온디바이스 여러 가지로 코스닥 업종 그리고 코스닥에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수상 바닥 확인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반도체를 보실 때는 대형 반도체를 보시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네.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하창원 부장님께는 그렇게 이제 소부장 쪽으로 여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반도체가 좀 반등해서 살까 하지만 사실 오늘 세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허 의원님 말한 것처럼 최근에 CXL이나 뭐 관련된 챗GPT 스토어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사실 조정 좀 받았거든요. 많이 받았거든요. 이쪽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텐베거가 나온 종목군들도 좀 일부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1차적으로 한 번에 좀 단기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접근하셨을 때는 정말 트레이딩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콩콜이나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업황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 증산까지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소재단부터 시작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는 이런 기조가 나타날 건데 일단 지금 당장은 그렇게는 안 할 확률이 좀 높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좀 소부장단에서의 뭔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기엔 조금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 쪽에서 기술주들이 지금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일부 시세가 굉장히 좀 크게 분출된 쪽에서는 또 추가적인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뭐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속도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가가 결국엔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제 기울기의 이제 부분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런 좀 약간 그리고 1차 시세 이후에 지금 이렇게 약간의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에서는 굳이 급하게 매수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분에서 유지를 하시면 되겠지만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 오히려 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거나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좀 조정이 만약에 더 좀 추가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고를 때 좀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게요. 변동성 올라갈 때야 사실은 뭐 약간 포모 있잖아요. 그죠? 야, 이런 주식 없어서 소외당했는데 변동성 있으니까 또 조정을 좀 받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조금 템포는 늦춰도 된다. 흥분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반도체도 그렇고요. 좋습니다. 세 번째 또 이슈 확인하면서 투자 아이디어 골라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하 시그널 없었다. 배당 매력, 은행주는 투자할까? 그러게요. 금융주들이, 은행주, 보험주들이 보면 최근 며칠 강한데 이거는 사실은 은행주만 보기보다는 약간 최근에 얘기하는 저PBR, 이런 대표 주자잖아요. 그러면서 은행주나 보험주나 배당 매력도 있고 이런 쪽에서 관심인데 하창한 본부장님은 이들 기업들이 며칠 올랐어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 투자해볼 만합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좀 늦었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추가적으로 보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뭐 금일 같은 경우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뭐 보험주들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지주회사들이라든지 주주 환원 정책이 어쨌든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주가 기대가 되는 것은 과거에 이런 요번에 새롭게 나온 이런 그 배당에 대한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이제 배당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업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좀 부각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PBR이 낮은 기업들이 대거 움직이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책들이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뭐 배당 성향이 확대가 된다거나 아니면 배당금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잉여금이 많거나 그런 기업들이 사실 움직임이 나타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사업적으로도 계속적인 실적이 유지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가장 매력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게 이제 이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결산 배당이랑 분기 배당이랑 또 동시에 또 받을 수 있는 국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이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뭐 이런 배당 이슈가 며칠 동안 계속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도 접근을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 손절 라인 좀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하신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증시가 또 상승하는 주 요인이 결국에는 이제 뭐 수출 데이터도 있겠지만 요런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큰 상황이어서 이러한 연속성은 뭐 추가적으로 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뭐 한국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뭐 밸류업 작업, 배당, 저PBR 뭐 이런 쪽에서 이게 다 좀 엮여 있는 그런 공통된 분모들이에요. 금융주라든지요.
허반석 의원님은 그런 점에서 이 금융주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것들 어떻게 보시니? 그다음에 자동차도 그런 범주에 지금 늘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자동차는 뭐 회원들이나 관심 종목으로 최근에 말씀하신 적 있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에 대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직전부터는 예. 완성차가 좋으면 부품주도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줄곧 드려왔고요. 앞서서도 이슈 11에서 마지막 종목이 성공 하이텍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부품주들 보시는 게 지금 이제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단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괜찮으니까 부품단에서도 괜찮다. 그러면 부품단에서 괜찮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수출 증가와 함께 자동차 시장과 업황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 안에서 배당 매력도까지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가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근데 아우가 더 좋은 모습들, 시총을 넘어가는 모습들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 쪽들도 분명히 좋은 매력도 있는 종목들 분명히 있더라. 그러면 실적 발표까지는 배당뿐만 아니라 부품단에서도 실적을 확인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동차 쪽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동차는 자동차도 좋지만 사실은 또 들어오른 실적 발표할 수 있는 부품주도 보자. 그렇습니다.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금융주.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리 매수를 해 놓으신 분들은 아마도 연기금이나 기금 관련된 쪽에서의 저 PBR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전, 뉴스화 되기 전에 이미 기금들은 3거래일, 4거래일 전부터 매수가 들어온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서야 포모 느낌으로서 저 PBR 관련된 주들로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특별히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주니까 결산 배당, 분기 배당 앞으로도 받을 거니까 마냥 들고 있으시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되 그 기한을 저는 주총 이후에 실적 발표, 주총 이후에 배당에 대한 기준일이 확정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종목들부터는 차례차례 매도에 대한 고민을 높여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총선 이후에 우리나라 건설 섹터, 우리나라 PEF 부실 관련된 문제들이 언제 다시 부각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하시면서 금융주, 은행주, 그리고 이 건설 PEF 부실과 연이나 하락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체크 포인트는 꼭 감안을 하시고, 지금 포모에 매수 버튼을 누른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는 수익 실현을 할 거야라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 주제 봤고요. 자, 네 번째 주제는 조금 빠르게 보고 시간상 간략하게만 코멘트를 들을게요.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이제 사업자가 선정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관련된 통신 회사들이나 이런 5G 관련주들 좀 오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네, 간략하게만 좀 어떤 분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원래 이렇게 4대 이동 통신사 이슈가 나오면 뭐 5G나 6G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데, 금일 같은 경우는 대거 좀 윗꼬리가 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5G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왜 3대 이동 통신사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일부 승자의 저주에 대한 얘기도 좀 일부 나와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제 이 기지국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촘촘히 지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정말 잘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서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런 부분들은 또 이제 최근에 좀 요즘에 이슈가 됐던 건 이런 통신망이라든지 이런 거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슈가 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정말 늘어나면서 이게 부품주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약간의 좀 횡보 구간에서의 급등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전까지 무리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해당 이슈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제4 이동통신 얘기. 허 의원님은 이 얘기 넘어가고 우리 종목 얘기로 바로 가도 네. 섭섭하시지 않을까?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갈게요. 우리가 내일 마지막 터닝 포인트는 종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여전히 그러게 변동성 심하고 코스닥이 고민이 많은데 오후장 반전을 노릴 만한 종목 이야기, 기업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네, DI 동일 말씀을 좀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저 PBR 관련된 종목군의 이제 테마, 이슈가 불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DI 동일 같은 경우에 PBR이 0.9,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못 미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미 DI 동일은 제가 23년도에 줄곧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방직 기업에서의 2차 전지 알루미늄 박 제조 기업으로의 리레이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5,000원 아래에서부터 32,000원 이상까지도 주가 상승이 좀 보였었습니다. 삼성역 4번 출구에 DI동일 본사가 있습니다. 시가로 봤을 때에 약 1조 원 이상의 가치 평가가 가능한데 장부 가치로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장부 가치의 부동산을 합산을 해도 3,750억인데요. 삼성역 GTX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건물 하나만 가지고도 1조 원 이상의 평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PBR이 저렴하고 자사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20% 이상 500만 주 이상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 중에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 28,000원 아래에서 매수 도전해 보시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이탈 시 이렇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동일 오후장 반전주고요. 하창한 본부장님의 오후장 관심주는요? 네, 저는 삼성물산입니다.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제 PBR 관련된 종목군들로 뛰어드시는 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한다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정책이 나오기 전부터 굉장히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점. 그래서 주가가 10만 원, 11만 원대도 증권가에서는 19만 원 정도의 목표 주가를 계속 제시해왔다는 점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자회사들의 실적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건설이나 상사 부분 다 최대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좀 긍정적인 기여를 해주고 있어서 일단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 결국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잉여금까지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 전량 소각에 대한 발표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소각으로 이어져야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이제 주주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 5년간 전량 소각에 대한 발표들을 했었던 과거 전례가 있고요. 네. 그다음 최소 배당금을 설정을 해서 앞으로 배당 성향을 앞으로 확대를 해나간다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계속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으면 됩니까? 목표가는 저 16만 5천 원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증권사부터 시작해서 한 17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밴드가 좀 잡혀져 있는 네. 상황인데 지금 이제 월봉상 좀 뚫어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전 고가 라인 부분이 한 16만 5천 원에서 그 부분을 좀 선정을 했고요. 손절 라인은 11만 5천 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약간의 좀 오일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약간의 눌림목에 나왔을 때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의원님은 저희 이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무료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은 2월에 캐치프레이즈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변동성 심한 장세이고 특히 코스닥이 심하지만 제가 누차 강조드렸던 거 지난해 8월 고점과 11월 저점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 수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보다 수급에 집중할 때라는 주제로 공개 방송 진행하니까요. 시장 대응하시기에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요일 오후장 터닝 포인트 하창환 본부장님 그리고 허반석 어드바이저님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